네, 풍수라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바로 풍수로 풀어보는 청기누설 풍수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석화명리로 알아보는 성격과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내용 알려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미래학 미래예측학 박사 소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 성격, 진로, 적성 알아보는 5번째 시간이에요. 원래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더 저기를 좀 이론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뭐 일부 독자들은 왜 이렇게 뜸만 들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그 뜸을 잘 들여야 밥도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물론 오늘 뭐 이 시간에 강의하는 성격 특성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순간 대략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다는 성격들이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얘기 잊지 못한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는 것 같으면서 내가 내 성격을 잘 모를 때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아마 이제 지금이면 이제 수능도 막 끝났고 해서 특히 이제 학생들 진로를 많이 설정합니다. 그렇죠. 물론 대략적인 아웃라인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중간에 내 요과를 갈 것이냐 효과를 예를 들어서 자, 논리적인 학자, 논리학자. 지난번 기억나세요? 논리학자가 뭐죠? 논리학자면 오행의 수, 일간으로 치면 개수나 간목 이런 일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유형이나 10번 유형. 그럼 이런 사람들이 논리학자인데 과연 물리학과를 갈 것이냐? 또 화학과냐?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수학이나 모든에다 검증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짓지만 때에 따라 간혹 이제 결정을 못 짓고 내가 지금 망설일 때는 내 성향을 안다라면은 이걸 선택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행의 화로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향이 있다. 이럴 경우는 아, 이때는 화학과를 또 예를 들어 가야 한다든가 물리학과, 수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그런 흐름들을 판단할 수가 있고 네네. 우리가 이제 또 그 학업뿐이 아니라 직장 같은 걸 이렇게 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걸 정해서 가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게 되는데 나에게 어떤 특정한 성분이 무지하게 강해서 그게 아주 월등하게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 비슷비슷할 때가 있고 또 이것들이 어느 시기에 덜 나타나거나 더 나타날 때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안다라면은 또 선택을 할 때 똑같은 거에서 부서나 이런 걸 선택할 때 안다라면은 가급적이면 나에게 지금 당장은 이런 습성이 별로 덜 나타나 있어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습성들을 활용한다라면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 발휘를 한층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성공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흐름을 제가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태어난 생일. 네. 그리고 생일로 한번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고 생일의 기준이 지구의 자전 같은 거기 때문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주팔자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판단되는 건 아니에요. 생일이 있고 또 생월이 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생일과 생월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또 이렇게 좌우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역할을 합니다. 네네. 오늘은 생일과 생월 이 두 가지 개념들을 일단 알아보고 오늘은 생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아마 잘하면 다음 시간에 생월까지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네. 물론 생일, 생월 다냐? 그 다는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지만 생일과 생월까지를 본다라면 그래도 70% 이상의 성향들은 알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단 생일만 가지고도 뭐 30% 내지 40% 혹은 어떨 때는 많을 때는 50%까지 네네. 그 사람의 기본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잠깐 화면 한번 봅시다. 간략하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성향들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여기 보면 10가지 기본 성향을 얘기했었는데요. 여기 1번 유형이 간목이라고 합니다. 이걸 합리적 중재자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논리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논리학자인데 논리학자가 1번 유형 간목일간도 있고 앞으로는 간목일간이라고 할 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해서 두 가지 유형 10번 유형과 1번 유형이 합리적 중재자이면서 논리적인 학자 성향입니다. 그 중에서 10번 유형은 좀 더 순수한 논리적인 학자고 1번 유형은 자기 주관이 강하면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진 그런 합리적, 논리적 사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번은 논리적 사색가라고 부르고 1번은 합리적 중재라고 부릅니다. 둘 다가
논리학자의 사주라고 합니다. 네. 그 1번을 보면 온화한 조정자라든가 신중한 현실파, 실리주의, 평화주의, 원리원칙, 현실적 중지자, 논리적 연구가 명예를 중시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논리학자 B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B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논리적 사색가는 신중한 사색가이면서 순수한 논리적 학자. 그 다음에 수학적, 현실적이면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사색하면서 이치탐구, 연구가,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여기가 논리학자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 유형이 이제 2번이 독자적 행동가. 2번 을목하고 병화는 을목은 오행의 목이고 병화는 오행의 화지만 우리가 실제 나타나는 것은 목의 습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을목은 독자적 행동가. 그래서 여기는 순수무관 A형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순수무관. 네.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즉흥적이면서 이렇게 행동적이 나타나는 사람. 그리고 3번 유형은 순수무관 B라고 합니다. 열정적 실천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독립적 행동주의, 예를 들어 2번 유형 을목일가는 독립적 행동주의, 강력한 지도자, 말보다 행동, 대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야, 뭐를 한번 해볼까? 벌써, 알았어. 하고 벌써 뛰어나가 있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승리가 급하면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대신 순수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 강합니다. 명예나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리더한다든가, 앞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의 자존감. 그리고 즉흥적이면서 주도적인 개념.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만 열정의 리더십, 한마디로. 상당히 열정적이면서 조금 더 을목보다 병화가 약간 학문적인 성향을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상주의 성향을 조금 더 가지고 그래서 호기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 천국, 즉흥적 행동과 비슷하고 선동대장 비슷한데 분위기 메이커. 그 다음에 또 벼락 대신 욱 하면 소리 확 질러대는 거. 이게 전형적으로 을목과 병화가 전부 다 그런 성향이 있지만 특히 병화가 얼굴도 좀 불구죽적해가지고 눈도 눈 동자 좀 튀어나오고 그래서 뭐 하면 막 자기 돈을 다혈질. 그랬다가 딱하시 이런 분들이 바로 병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화하고 무토는 둘 다 이분이 이상적 행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창조학자라고 하죠. 창조학자 A가 정화, 창조학자 B가 무토입니다. 근데 A는 순수한 창조학자다 보니까 이상적 예술가. 그 다음에 무는 그래도 예술가보다는 현실 개념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창의적 발명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정화는 창조학자 A는 번뜩이는 지혜, 창의적 이상주의, 창조적 예술가, 공상과 몽상과 이상적 예술가, 화려함, 자기 표출이고 그 다음에 무토 창의는 창조적 독창적 개성, 예술적 재능, 감수성, 낙천적 사색, 실용적인 아이디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기토하고 경금을 우리가 둘 다 현실가인데 기토는 진짜 성실한 노력감에서 현실이 실리고 네네. 경금은 통제적인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리적 통제자, 여기는 성실한 노력가. 그래서 성실한 현실과 합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신중하면서 실리중심적이죠. 그 다음에 경금은 꼼꼼한 노력감에서 약간 강압적이고 내내 실리적이긴 하지만 통제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인내력도 강한 거죠. 그 다음 신금과 임수가 둘 다 우리가 보면 통제무관이라고 표현하죠. 통제무관 A형, 통제무관 B형인데 이 둘은 통제무관이기도 하면서 이상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임수 같은 경우 9번 유형은 학문적 성향, 시 쓰는 무관. 그래서 이런 성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들이 시를 쓴다든가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비슷한 통제무관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적 행동과 합리적인 리더십, 준법정신 투철하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히 세상을 모순이라면은 바로잡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엎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발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8번 유형, 신금 유형이고 임수 유형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재치 있는 모험가, 선동가, 은근한 멋, 자기주장 표출, 임기응변, 화술도 좋고 즉흥적 행동가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구분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따 얘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네네. 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우선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 봅시다. 박상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가 지금 사주로 볼 때 굳이 얘기할 게 없죠. 우리가 태어난 날이라가 여기 이런 날이에요. 간목일간.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또 한번 해보겠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통 보면 연 이렇게 있고 월, 일, 시 이렇게 네 개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뭡니까? 우리 이 사주는 박상현 아나운서가 태어날 당시에
태양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네네. 표현하는 데서 내가 태양하고 위치, 햇빛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덜 익었냐, 더 익었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느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간목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그럼 아까 간목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간목은 우리가 오행으로 볼 때 간목은 목이지만 원래는 어디에서 왔다고 했습니까? 개수에서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 현실은 이 개수와 간목일간이 방금 했듯 둘 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논리적인 아하. 학자의 성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개수는 정말 완전히 논리적인 학자의 성향이고 네네. 간목은 조금 논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연예인을 한다, 연예계통의 분이다. 그러면 막 코미디언 같은 건 어떨까요? 남들을 의식하는 것보다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이야겠죠. 그렇죠. 탤런트나 코미디언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뭐냐? 좀 논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논리적이고 학자적 성향이 있는 분들. 그럼 기획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직접 방송에 나가는 것보다 뒤에서 기획해서 글을 써준 작가 같은 게 네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아나운서처럼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상인 아나운서를 그냥 볼 때는 화려하고 탁탁 튀는 기질로 보였는데 네네. 이걸로 볼 때는 튀는 기질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고 차분한 성향을 아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네. 그리고 성실한 성향. 그러니까 이것도 성실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알뜰한 성향 같은 것. 아까 간목의 특성들이 모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뭐 할 때는 물론 어떤 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표현이나 이런 것도 하긴 하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이런 것들은 막 대화를 한다든가 상황을 접할 때 막 툭툭 튀는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뒤에서 기뻐하되 좀 절제하는 맛. 아하.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할 때 좀 지나친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걸 다스려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진 게 요기미로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것들을 업무를 주어지면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금방 쉽게 대답을 조금 못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중하죠. 반면에 어떨 때는 우유부단하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유부단이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건 신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밖에 남들 앞에서 영업을 무조건 하고 남들 영업을 한다. 무조건 가서 얼굴 막히면 이런 것들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통, 연예 계통이나 방송을 하시더라도 네네. 지금 아나운서 잘 하시지만서도 뭐 코미디언처럼 이런 것들이라든가 막 이렇게 앞에서 아무나 이렇게 아무 상황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적합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있어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그 성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간목이 그런 성향이라면은 이 간목 말고 진짜 막 그 여기저기서 막 진짜 나대기도 하고 네네. 움직일 수 있는 대표 우리 노홍철 씨 같은 경우는 좀 얼굴이 좀 생각이 좀 노홍철이나 유재석 같은 분들도 네네. 적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 보면 일간이 정화일간이에요. 여기인데 이게 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이분은 또 지적인 현상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요걸 다음 시간에 이걸 좀 공부를 하겠지만 요게 만나면은 요거는 어떤 성향이냐. 우리 기억나시지만 정화는 뭡니까? 바로 그 예술가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술가. 우리가 창조학자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창조학자는 뜬구름 창조학자 혹은 뭐 이렇게 예술가라고 하는데 이 정화가 A고 무토가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의적 발명가라겠고 여기는 예술가라겠습니다. 네. 예술가는 현실 개념보다는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예술가라든가 연예계통에 유독 이런 쪽 정화나 이런 무토 같은 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때 이런 사람들은 자, 차분하게 가만히 있을까 뭔가 신기한 표현 먼저 할까? 표현을 할 거예요. 예. 물론 누구나 우리 박사님 아나운서도 좋은 게 있으면 표현하겠죠. 그것도 젊은 나이가 하겠지만 그래도 표현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 때라도 남들을 좀 의식하면서 좀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생각이 나면 먼저 던지고 보는 겁니다. 던지고 보다 보니까 참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조금 보면은 잘못하면은 좀 너무 좀 나선다. 네네. 혹은 뭐 조금 경망스러울 수도 있다. 좀 민망하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코미디언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절 개의치 않고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바로 이게 차이가 뭐냐. 여기는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 박상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차이가 있는 그런 네. 현상이 들어갑니다.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근데 예. 제 생일 뭐 저뿐만 아니라 아, 우리 요걸 근데 시청자분들 자, 네, 예. 생일을 어떻게 그럼 이걸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푸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자, 이걸 봅시다. 예를 들어서 2015년이다. 15년 태어났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달력을 보면은, 달력에 보면 그 밑에 혹시 보이십니까? 혹시 저 큰 글씨가 12일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조그맣게 갑자, 음력, 며칠석 이랬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걸 말한다, 요거요. 요걸 얘기하는데, 요걸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2012년 달력이 있는 경우는 요걸 찾아보면 되고, 그러면 좀 전에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하냐. 달력을 찾아보면 돼요. 근데 달력이 지난 달력을 없는데 지난 달력을 쭉 모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만세력이라고 부르죠, 만세력. 만세력 하면 우리가 이제 역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요 만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세력을 가지고 생년월일 찾으면 되고, 근데 요즘은 필요 없이 인터넷 들어가셔서 인터넷 만세력이라는 걸 여러분, 요거는 제가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 만세력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거기 막 뜨는 게 거기다가 생년월일 딱 집어넣으면은 생년월일만, 이건 생일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을 집어넣으면은 딱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사주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예를 들어 몇 년생이시죠? 제가 88년? 예, 88년이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무진지 아니다. 무진 합시다. 일단. 그렇게 뜬다든가, 또 예를 들어. 그건 이제 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뜬다든가, 그럼 무진, 병자, 갑자. 이게 꼭 박사 말씀드릴 일 아니에요.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 월, 일, 이렇게 떠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요걸, 이렇게 뜰 때, 여기서 요게 딱 뜰 때 이것이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간. 일간. 태어난 날의 주인, 내 주인입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따지는 게 첫째.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걸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간목의 일간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수영 선수 같은 박태환 선수가 이제 뭐 수영 잘하잖아요. 그럼 수영하는 분들은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머리가 기가 막혀줘야 수영 잘할까? 아니, 몸이 좋아야 될까? 몸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몸이 좋은 것들. 그럼 우리가 무관적 성향이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주로 치면은 을, 병, 경, 신, 이런 게 그 중에서도 자기 힘을 많이 쓰는 일간은 을, 병, 경, 이런 부분들이 머리도 머리지만 자기 힘을 많이 써야 되는, 혼자 마라톤이라든가 수영이나 혼자 하는 운동,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적합한 일간입니다. 물론 일간만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일간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박태환 선수는 바로 이 경일에 태어났습니다. 경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경일의 특성은 또 이 사람도 경일도 여기는 현실실, 우리 좀 아까 모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써놨던 것들을. 그래서 그 통제무관이라고도 표현하고, 무관은 무관이다. 통제무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통제무관보다는 이건 현실적인 무관입니다. 현실적인 무관, 이렇게 제가 표현해놨는데요. 현실적인 무관이란 뭐냐? 무모하지 않고 현실적이라는 개념, 성실하다는 개념과 무관이라는 것은 행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간들은 바로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물론 이제 또 운동선수가 이렇지 않은 일간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적이고 머리를 쓰고 뭐 이렇게 사람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간들이 뭐 아까처럼 간목이나 개수 이런 일간이 운동선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다른 것들이 이제 운동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 운동을 할 때 머리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똑같은 운동하는데 그냥 무조건만 연습하니까, 연습은 참 지독하게 하는데 항상 생각이, 무지하게 그 독특한 생각을 통해서 그 미미한 것들을 구분해 나갈 정도의 성격을 가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무토도 있고 정화도 있다. 이런 일간들이 있는데, 이 일간이 어떤 일간도 우리는 살다 보면 전부 다 같은 과에 우연히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능을 이번에 봤는데, 아까처럼, 진짜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겠다. 물론 문과, 이과는 거의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아직까지도 조금 헷갈린다.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이과는 어떻습니까? 학문이 검증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검증하는 학문은 빨리 합니까? 늦게 해야 됩니까? 검증은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앞뒤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럼 뭡니까? 천천히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는 간목일간, 혹은 개수일간, 이런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는,
체크하는 현상들을 해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해나가 있죠. 근데 혹시 내가 하는데 무슨 기자 같은 그 기자, 신문 기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계되어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빨리빨리 해나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럼 기자는 몸으로 때우니까 행동입니까? 머리입니까? 다 있긴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우선 빨리빨리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가야 되죠. 그럼 어느 쪽이겠습니까? 간목과 개수도 적합하지만 무토나 정화 같은 이런 습성들이 순발력있게 빨리빨리 해나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또 하는 건 어떤 사람이 기자인데 간목과 개수 일간이 있고 정화 무토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일간이 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볼 수 있냐? 우리는 이 사람을 안 받으려고 습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분은 글을 쓸 때 화려하게 쓰는 겁니다. 아하. 시적으로 화려하게 쫙쫙 대신에 빨리빨리 순간적으로 쫙쫙쫙 써내갑니다. 네. 화려하게. 그래서 볼 때, 감동을 막 주고 막 이렇게 막 순간적인 기분을 끌어올리는 거고. 근데 이쪽 길은 좀 상당히 생각할 수 있는 걸. 좀 늦게 가서 천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감동을 주고 이제 그걸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아주 깊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갖고 나중에 세상을 전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들은 이렇게 크게 담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읽어봐야 돼.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걸. 항상 뭔가 보면 그 사람 글은 생각이 깊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완전히 뒤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이런 것들을 쓴다는 것에서 이런 걸 보면 특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간목이나 개수일간 혹은 뭐 병화나 무토, 정화일간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 우리 자식,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나 무토나 정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무토일간과 정화일간은 둘 다 창조 학자입니다. 네. 학자는 말로 하는 거지 행동으로 움직이는 건 좀 약합니다. 병화는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 이런 일간들이 가족끼리 섞여 있다. 병화일간하고 대화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뭐 하면은 우선 화부터 내거나 승질부터 냅니다. 왜? 답답하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병화일간이 화가 났을 때 옆에서 조금 뭐라 하면은 이건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 대신에 뒤끝은 갔는데 왜? 어린애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한번 툭 하다 금방 또 잊어버리다 대신 뒤끝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는 일단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가 딱 식고 나서는 막 뭐라 해도 그때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이런 습성.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할 때는 순간적으로 딱 한마디 딱 주입시켜가지고 그냥 따라와. 딱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또한 무토하고 정화도 뭘 이제 결정하자면 바로 그래 알았어. 바로 즉흥적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개수 간목은 뭐 해보자. 알았어. 알았어 하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알았어 해도 또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알았어 해도 정확히 생각해봤어? 확실해? 라고 물어보고서 확실하게 결론이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결정을 해주고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설득을 시킬 때도 간목이나 개수일간은 논리적인 모든 상황들을 차분하게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토나 정화는 그 순간적으로 감정을 호소하면 바로 되는 감정으로 호소하면. 근데 여기는 감정을 호소해도 감동을 받았는데 결정을 잘 못 짓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반면에 또 경금이나 기토일간. 그러면 자 경금과 기토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둘 다 현실적인 실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경금이 실리주의자니까 어떤 걸 설득할 때 항상 이들은 어떤 계산이 들어가냐면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문제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화나 무토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익의 문제보다 재밌거나 좋으면 무조건 시작할 수가 있고 호기심 때문에. 근데 여기는 기토 경금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판단한다면 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혹은 뭐 전공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때 그냥 무조건 학문 공부 직접 호기심에서 앉아서 연구만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있고 뭔가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한번 생일을 가지고 알아본 선천적인 성격 적성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생일과 생월 조금 더 이제 정확히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생년월일을 적용해서 본인의 특성, 적성을 잘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해요. 이런 걸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삶을 좀 더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진로 고민 사항들 도움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석화명리로 알아보는 성격과 진로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